네,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2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 요즘 들어선 동시효과 구간 때 거의 전일 종가 수준 출발했다가 또 장중에 밀리거나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현재 상승불도 강하지 않고 희미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는 0.29% 오름세 나타내면서 2449.95포인트 선 거래 출발될 예정입니다. 2450선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했는데 오늘장 다시금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물론 미증시 밀리기는 했는데 캔들상으로 보시면은 양봉입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패턴이었는데요. 과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증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그래도 출발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은 혼조권이네요. 다음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수준 출발 대기합니다. 0.09%의 상승 738.17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면서 오늘장에서도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5일 이동평균선 어제 딱 걸친 상태였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5일 이평선 테스트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자면은요, 오늘 게임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룽투코리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채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확실한 이슈가 있습니다. 마스터 탱커라고 룽투코리아에서 내놓은 신작입니다. 룽투게임즈에서 내놓은 신작인데 앞서서는 중국 판호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지금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장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요. 그리고 게임 섹터 내에서도 M게임도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8% 정도의 오름세 출발하면서 어제는 게임 섹터 지스타 모멘텀이었다면은 오늘은 또 신작 모멘텀까지 숫자까지 확실하게 좀 나타나주면서 게임 sek터 전반으로 조금씩 나아지려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네오위즈 쪽이나 웹젠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 혹은 이달 내내 어제가 사실은 좀 피크였죠. 빈살만 왕세자가 어떤 선물 꾸러미를 이제 줄 것인가, 그리고 앞서 올랐던 종목군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달려왔는데 오늘은 그 재료도 이제 소멸이 됐고 어떤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좀 재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일정 2종목 있고요. 엔젯, 정밀 잉크젯 프린팅 기술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온, 이 종목은 에듀테크 업체인데 두 기업의 신규 상장이 있고요. 간밤의 특이 동향으로는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렸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유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유가가 거의 5%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이어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17% 오름세 나타내면서 2447.07포인트 선 출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제 주봉이 완성되죠. 사실은 앞서서 5주 연속해서 양봉이었는데 이번 주는 다소 좀 음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초에 2485포인트여가지고요. 여기까지 회복이 안 되면 음봉인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불이기는 한데요. 전일 종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0.08%의 상승 738.12포인트 선에서 5일 이평선 부근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다소 싸늘한 시선에 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었죠. 오늘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 전환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86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3억 원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43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네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포지션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114억 원 팔고요.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소화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1000계약 정도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프로그램이 거래소에서는 매수 우위입니다. 비차익 거래 매수가 차익 매도보다 좀 더 많아가지고요. 185억 원 정도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00억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섹터가 거의 절반 정도씩 되는데요. 일단은 지수 오르니까 상승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철강금속이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빙우속 광물도 1.3%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이고요. 전기전자, 건설, 그리고 제조업 순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르게 1%가량의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조정은 보험 업종인데 이것도 0.5% 미만의 낙폭이어서 깊게 빠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섬유, 의복, 금융, 음식료, 서비스,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가 강하고 또 내수, 소비, 유통, 방어적 성격의 종목군들이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어제 된서를 맞았던 하이닉스의 반등 탄력이 눈에 띕니다. 어제장에서 4% 밀렸습니다. 워낙에 장 초반에 많은 사람들을 놀래켜가지고요.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양봉이긴 했거든요. 오늘장에서 반등 움직임 나타나면서 일단은 9만 원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2.8%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현재 9만 100원권 기록하고 있고 하이닉스 오늘 키움증권의 레포트는 한 번쯤 보시면 좋겠네요. 목표가 하향 조정이고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어둡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반영이 된 것인지 일단은 오늘장에서 어제 너무 많이 밀려서인지 오늘장에서는 반등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0.6% 정도의 플러스권입니다. 참고로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 밀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이 종목도 뒷심이 다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1% 정도의 플러스권, LG화학 0.7%, 삼성 SDI도 1% 정도의 오름세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플러스권. 다만 안 좋은 쪽은 서비스업 쪽 네이버 카카오가 힘이 빠져 있어서요. 시장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해 보입니다. 자동차 쪽도 시세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섞여 있습니다. 반반 정도 되고요. 특징적으로 볼만하게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상승과 하락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딱 1대1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1057개, 하락이 955개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10대 9 거의 엇비슷하게 반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룽투코리아가 바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유일한 종목으로 룽투코리아 바로 상한가 출발해서 현재 매수 잔량은 점차 쌓입니다. 거의 350만 주 가깝게 주문 들어가 있고요. 하한가 종목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초반에 움직이는 흐름 좀 봤는데요. 환율까지도 좀 볼게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입니다. 어제 장에서 다소 좀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340원대 진입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5원 90전 오르면서 1345원에 개장해서 현재는 1345원 60전까지 약간 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군들 짚어보면서 두 분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게임주 한번 봐주세요. 오늘 룽투코리아 상한가인데다가 게임주 워낙에 좀 일희일비하는 요즘 재료들도 많은 상황이고 반면에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또 가상화폐 P2E 게임 하는 쪽으로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룽투코리아는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상한가 간 것을 보고 있고 일단 어제 지스타가 열렸는데 지스타 모멘텀은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도 선별적으로 지금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위메이드라든가 NC소프트 이런 쪽은 약세, 넷마블도 약세고 지금 펄어비스도 약세, M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고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지스타 모멘텀보다는 개별적으로 신장 모멘텀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이제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이런 뭐 가상화폐 이쪽으로 많이 연결돼 있는 P2E 연결돼 있는 쪽은 조금 피하고 싶고요. 전통적인 강자인 NC소프트, 뭐 넷마블, 넥슨 게임즈 뭐 이런 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가상화폐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쪽으로 연결돼 있는 게임주보다는 조금 연결이 좀 덜 돼 있는 게임주가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에 지금 드래곤플라이도 정적 VI 풀리더니 두 자릿수대 상승이거든요. YJM 게임즈, 뭐 M게임 이쪽으로 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쪽 넘어가 볼게요. 오늘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 SK 스퀘어의 자회사긴 하죠. 콘텐츠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도 시세 괜찮고요. 현재 뉴도 7% 정도까지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체크포인트에서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겠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한중 정상 간의 만남도 물론 짧기는 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이 문화 개방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 부분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콘텐츠주들 흐름 좋네요. 봐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지나게 되면은 게임주들하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게임주들도 오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모멘텀을 보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또 내년도에 방영될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차트를 잘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1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8만원 땅까지도 이제 한번 올라가는 형태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그 우영우 잘 됐는데, 잘 됐다는 소식 나오고 나서 계속 빠져버렸죠. 근데 에이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체 IP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 자체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사마네 톡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년도에 대한 작품 기대가 있고요. 뉴도 오늘 오르고 있고, 버키 스튜디오가 요즘에 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세가 안 좋지만은, 사실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 회사의 사업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주가 바닥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모멘텀 좀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버키 스튜디오는 오히려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 번쯤 접근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FX 쪽으로 뭐 덱스터라든가 또 뭐 위즈익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빠져 있는데 이제는 그 3분기 실적 시 지나면서 뭐 내년도에 대한 지금 OTT 시장에서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은 굉장히 확고하고 지금 중국 쪽에서 시진핑이 그런 발언을 해줬다는 것은 K 콘텐츠가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K 콘텐츠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근데 암암리에 그 불법으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돈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이제 K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개방을 해준다면은 거기에서 중국 시장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익이 참 많이 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어쨌든 미디어 컨텐츠 쪽에 종목별로 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점차적으로 좀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K 하이닉스 이제 좀 바닥이 나온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한 3% 정도 반등은 나옵니다. 9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현재는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뭐 일제히 강한 건 아닌데요. ISC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으로 두산테스나도 현재 탄력이 괜찮습니다.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바닥 나왔는지 증권가에서 보수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 종목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 부분 알려주세요. 네, 오늘 지금 키움증권 레포트를 보니까 4분기에 영업적자가 약 9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나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1, 2, 3위가 전부 지금 외국계 창구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뭐 UBS, JP모간, CT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은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다시 한번 82,000원대 어제 82,000원이 어제 저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저점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예상 외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리포트도 안 좋고 그런데 상승한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급에서 조금 답을 찾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외국계에서 이런 리포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 주가가 별로 반응 안 하고 상승하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실적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년 올해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으면 내년 1분기에 지금 결국엔 실적 발표를 할 때 주가는 어느 정도는 또 그때 되면은 조금 내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 체크하면서 외국인 매수 여부 봐가면서 매수를 타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클인가요? 하이닉스 적자가 딱 10년 전에 2012년에 그때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이닉스도 적자를 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증권사 레포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조금 더 이어서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ISC라든가 두산테스나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저기 PSK도 오늘 한 4.5%,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를 이끄는 건 역시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지금 11선에서 지금 코스피 차트 보면 11선에서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뭐 단기적으로는 11선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조금 추세적으로 가는지는 조금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업종별로, 종목별로는 대응은 무방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수 전문가님은 예전에 PSK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1차 목표가 도달해서 지금 2차를 향해서 열심히 좀 가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쪽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전기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전문가님 IT 쪽 이쪽 좀 봐주세요. 네, 오늘 먼저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바닥은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업황 전망이 안 좋고 메모리 쪽에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저는 9,500원 단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번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뭐 바닥은 잡은 듯 싶으니까 이제 중기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보유도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장비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지금 외국계 창구 쪽으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살짝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큰 반등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장비주들 가령 원익 IPX가 3% 올라가고 있고 또 이오테크닉스 3%, LT백팀이나 유진테크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소형주, 소부장 쪽으로 이제 뭔가 매기 이전이 좀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전기도 요즘에 보면은 사실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시세가 많이 꺾이지 않으면서 신목이라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도 MLC 쪽에서도 지금 올라와가지고 반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쪽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다 같이 좀 계속해서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수가 확실히 꺾이는 구간까지 진입이 된다면은 이쪽도 같이 꺾이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가지고 가다시다 하면서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캐퍼 증설은 계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좀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온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에는 폭풍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몇몇 종목은 단비를 맞은 것 같이 활짝 웃는 모습인데요.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쪽은 철도 쪽, 탄소 포집, 그리고 5G 이쪽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도 쪽에 현대로템이 현재도 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알루코가 급등을 했었죠. 이 종목은 어제 25% 급등이었는데 지금은 한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철도 쪽 좀 더 보겠습니다. 대하TI도 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대호 AL 이 종목 1% 정도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산업도 4%, 부산산업이 어제 상한가였죠. 이 종목 4%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탄소 포집 쪽으로는 지금 유니드가 주식 병합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KC 그룹주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는데요. KC 그린홀딩스가 어제 한 14% 올랐는데 오늘은 또 밀리네요. KC 코트렐 쪽으로는 15%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KC 코트렐이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5%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먼저 축포를 좀 터뜨렸던 한미글로벌 이 종목은 어제 크게 밀렸었죠. 어제 11%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론글로벌 이 종목은 어제 15% 밀리고 오늘은 보합권 정도. 히림 보겠습니다. 현재 히림의 움직임도 약세권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그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원지 전문가님. 네. 먼저 선두주자였던 뭐 한미글로벌, 뭐 히림 이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미리 선 조정 받은 모습이고 선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 동안에 이제 수혜로 조금 어떻게 보면 덜 알려졌던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프라 관련해서 사우디에서 먼저 요청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지금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철도 관련주들이 대하TA 이런 주들은 지금 나중에 이제 반영이 돼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알려졌던 것보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혜는 앞으로 수혜 계약 폭을 가늠하면서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두주자였던 한미글로벌이나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당분간 좀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계약을 예상 외로 엄청나게 큰 금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조금 이런 테마 이슈는 좀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철도 관련주들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일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대응 가능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들썩들썩 하더니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구제 재료를 찾자면은 내년 초에 있을 CES 2023 원래 한 몇 달 전에 관련돼서 뭐 상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면서 군불대기를 하죠. 이 국내 기업인 뉴빌리티 이쪽에서 자율주행 로봇 뉴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CES 2023 스마트시티 부문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비상장이기는 한데 로봇주 쪽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최원재 전문가 추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정적 VI 발동돼서 11%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보겠습니다. 에브리봇은 어제도 좋았죠. 6% 정도의 오름세였는데 오늘장 추가적으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효림로봇, 로보스타, T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로보 다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로봇주들 오늘 강한데요. 강세 배경 어떤 거로 보시는지 연속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레인보우 로봇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들리죠.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못 낸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봇이 좀 시세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SPG가 사실 어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은 부진했지만 전망은 계속 좋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SPG와 레인보우 로봇이 저는 이제 로봇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대장주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로봇 시장이 앞으로 이제 커질 거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빠져 있다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이제 모멘텀주들로 이제 매기가 이제 이전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나 유일로보틱스도 이제 반응이 또 크게 나오고 있고, 유진 로봇도 올라오고 있고, 에브리봇도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로봇주도 이제 다들 올라오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번에 로봇주들이 올라올 때 가령 레인보우 로봇 기준으로 4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번에 흑자 전환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실제로 이제 그 밸류를 좀 정당화시킬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이제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박스권 정도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로봇주들을 상당 기간 동안은 박스권 매매 정도의 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과 SPG가 올라온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좀 낙폭화돼 로봇주들이 이제 좀 끌어올리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올라간 로봇들 있죠. 뭐 T-로보틱스라든가 뭐 로보스타라든가 또 인상적인 종목 중에 그 인탑스가 지금 로봇 쪽으로 또 진입을 하거든요. 그 인탑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보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000원이 목표가였더라고요.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현수 전문가님. 목표가 도달했나요? 네, 35,000원 지금 300원 넘어가지고요. 네, 갔어요. 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겠지만 네. 일단 뭐 홀딩 하시고요. 지금 로봇 쪽 테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순환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굉장히 강하고 에브리봇도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홀딩.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네. 만큼 조금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수익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5G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뭐 네옴시트 관련돼서 수혜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KMW가 한 2% 정도의 상승권, RFHIC, 솔리드 이쪽으로 나란히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가레인이 상당히 좀 강하던데 현재 기가레인도 16% 정도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5G 쪽 어떻게 보세요? 5G 쪽은 저는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 몇몇 종목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실적 베이스가 되는 HFR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이런 몇 종목들 뭐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하지만 뭐 지금 KMW나 이런 쪽보다는 신흥 강자들 이런 쪽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5G는 하지만은 저는 이제는 조금 6G로 완전히 또 넘어가려는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게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뉴스에 의해서 그날 좀 움직이면은 물량가 움직이면은 시세가 좀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뭐 뉴스 없으면은 조금 숨고르게 양상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신경수 전문가 PMT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희비가 약간은 좀 엇갈립니다. PMT는 좋습니다.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오늘은 SK온향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합니다. SK이노베이션 2%대, SK아이테크놀로지도 한 2%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삼성 SDI는 1%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LNF가 지금 2% 정도 밀리고요. 그리고 상신 EDP 이 종목도 한 2.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어떻게 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계속해서 2차전지 쪽을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보면은 2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매기가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살짝 좀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하면서 코스닥의 대장주인 뭐 LNF나 뭐 에코프로비엔처럼 이런 양대 쪽의 매기가 좀 안 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의 키맞추기 반등이 저는 이제 연말 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산타 랠리가 온다면은 코스닥의 키맞추기 반등 꼭 오게 될 거고 그럼 코스닥의 키맞추기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양대 대장주들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높이 많이 올라왔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다들 뭐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양극재 쪽 또 이제 뭐 첨보가 요즘에 많이 올라오다 좀 쉬고 있죠. 이런 이제 뭐 첨가됐죠. 동아기업도 전해질 쪽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본업 부분에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장비 쪽으로도 PNT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인테크도 내년도에는 이제 실적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이제 실적 좀 담보가 되고, 올해는 원자재 가격 어떤 그런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실적이 꼭 좋아질 종목들, 소재들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진행하는 동안에 양쪽 지수가 상승으로 지금 방향이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코스피가 0.7% 정도의 플러스권, 코스닥도 0.5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돼서 1341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차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구도가 좀 잡혔다고 봐도 되는지 최현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11선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고 좀 상승폭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제가 뭐 11선을 일선 어느 정도 계속 반등 나올 거라고는 보고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으로 매기가 번지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11선의 차트 보시면 부딪히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하고 반대되는 양상. 조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11선에서 지지를 하려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지수 오름폭 조금 커지고 있는데 종목 못 오르는 종목들로 순환매 돌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대응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